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A 내용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 초등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1번 문항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학급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언급되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번 문항에 보시면 기획을 하기 위해 사용한 관찰 기록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획, 교실 일탈 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 들어가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양면 삼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행동 분포 관찰 아니면 산점도 산포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 행동 분포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뭘 한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화 기록과 ABC 관찰 기록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저거 1화 기록,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행동 묘사 관찰 기록이라고 얘기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서술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간대에 들어가 가지고 1화 기록과 ABC 관찰 기록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평가에서의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전개 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점도 산포도 늘 나오는 거고요. 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같은 경우는 구체적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1화 기록과 ABC 관찰 기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화 기록과 ABC 관찰 기록을 한다. 자, 그리고 2번 니은에 해당하는 지도 방법을 쓰라고 하죠. 자, 니은 과제가 어려우면 쉬고 싶어라고 말을 하도록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평가 결과 민수의 교실 일탈 행동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에게 과제가 어려우면 쉬고 싶어라는 말을 하도록 지도하고, 자, 이 쉬고 싶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문제 행동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행동 지도 또는 대체 행동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하게도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쉬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대체행동 지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교체 기술을 지도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대체 행동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대체 기술을 지도할 때 문제 행동이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의사소통 지도, FCT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즉 문제 행동의 기능이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기능적 의사소통 지도 FCT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대체행동이기 때문에 대체행동 지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다?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대체행동 또는 대체 기술을 가르칠 때 언급할 수 있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지도라고 제가 답을 한 거예요. 일단 개념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적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단순히 생각한다면 얘도 틀리지는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디귿과 같은 차별 강화를 적용했을 때 문제점 한가를 쓰라고 하는데, 디귿 교실 이탈 행동이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강화제를 제공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 같은 경우는 종류가 4가지 또는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목적이 문제 행동의 발생 시간을 증가시킬 때 쓰는 차별 강화가 있죠. 그게 다른 행동 차별 강화, 타행동 차별 강화, DRO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DRO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 행동 이외의 모든 행동에는 강화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우연으로 다른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또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답이 되는 행동의 진공 상태, 행동의 부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안적인 행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를 유익한 표현으로 문제 행동의 진공 상태, 부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밀고 같은 문제 행동 유발의 요인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재가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민수의 수준에 맞게 과제 난이도와 분량을 조절해 주거나 민수가 선하는 활동과 연계한 과제를 지시하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건 중재와 관련 있는 문제 행동의 기능이 회피일 때 선행사건 중재의 구체적 예가 지금 리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내용의 선행사건 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건 중재 와 관련된 이 정의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이 정의를 이 문제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2번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행동 차별 강화와 그리고 대체행동 기술 그리고 FCT와 관계를 맨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다음은 김 교사가 지속시간 기록법을 사용하여 민수의 행동 관찰에서 작성한 기록지 일부이다. 미음과 그리고 비읍에 들어가기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시간 기록법 같은 경우는 행동 중심 특성 관찰 기록의 5가지의 구체적 예입니다. 물론 이것도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지속시간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 관찰 시간, 총 지속 시간, 평균 지속 시간, 그리고 지속 시간 100분율로 그 관찰 결과를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지연 시간 관찰 기록과 비교가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수 그리고 전체 지연 시간 그리고 평균 지연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도 시험 문제 물어봤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미음에 들어갈 지속시간 100분율을 명시히 쓰고요. 그리고 비읍에 들어갈 기입할 값을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총 관찰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총 지속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지속시간은 이 총 지속시간에 여기 사건에 해당하는 4를 나누면 6분이 나오죠. 그러면 지속시간 100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관찰한 총 시간 40분 중에서 총 지속시간인 24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60%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지속시간 100분율입니다. 총 지속시간에서 지속시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게 지속시간 100분율이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늘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죠. 이 평균 지속시간 일치도 이걸 늘 물어보잖아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단순 언어장애죠. 알다시피 고사 3판 내용에서 단순 언어장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언어장애는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해당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가의 기획을 실시하는 절차이다. 괄호 안에 A와 B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표준화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원칙적으로는 1부터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생활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점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시작점은 검사자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기초선 또는 기저선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풀다 보면 이제 학생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푸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최고한계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저점과 최고한계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획득 점수 그리고 원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획득 점수, 원점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저점 기초선 또는 최고 한계점과 관련해서 어떤 것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바닥 효과와 그리고 천장 효과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이승삼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저점, 기초선과 그리고 최고 한계점
과 관련된 개념을 이 문제 속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획득 점수, 원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석 가능한 변환 점수를 만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그 변환 점수 일종이 지금 백분 위가 나와 있죠. 자, 다음은 가의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전체 고은 선생님이 2판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제가 답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일단 책에 따라서는 이 백분 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점수나 특정 원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의 백분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고은 선생님 책 같은 기준으로는 백분위 9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뭐 상위 91% 또는 하위 9%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 100명 중에서 얘 91등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로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코멘트로 뭘 써놨냐면, 고은섬책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정확하게는 고은섬책 얘는 상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위 9%를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백분 위 정의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분 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가 원점수가 아동에 속한 연령 집단과 비교해서 가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로에 들어가는 건 상위 9%, 상위 91%, 100등 중에서 91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나의 디귿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 조건에 맞게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나 내용으로 보시면 최교사 선생님, 정우는 틀린 발음을 하고도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단순 언어장애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각 훈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관련 있는 내용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읽어보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청지각 훈련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가 디귿, 말소리를 듣고 오조음과 목표변 자체를 다르다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은 선생님 책에 보시면 이 말소리 평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선별 검사가 나오고 진단 검사가 나와요. 이 중에서 진단 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탭이라 불리는 거, 우리말 조음 의문 평가인데, 그 내용이 지금 고은 선생님 책에서는 백분위로 얘기하면서 지금 위에 나왔던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몇 줄이 적혀 있고요. 그 줄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이 다음 조건을 이용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첫 음절이 모두 파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차라는 같은 경우는 츠밖에 없죠. 이 내용 쓰시면 되고, 그리고 최소 대립상, 최소 낱말자 같은 경우에는 소리 하나가 바뀌어서 그 뜻이 바뀌는 음절이나 단어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에 보면 뭐 자와 차 내용을 써놨는데, 일단 자와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선택하는 활동을 하라고 선별검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 내용도 고은섬책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다음에 밑줄 친 단어들은 나의 리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공통적인 대치어를 유형을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고은섬 3판 같은 경우에는 조음장애와 의문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합쳐가지고 말소리장애라고 얘기하죠. 일단 조음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늘 얘기하지만 조음 오류가 있고요. 의문장애 같은 경우는 의문 오류가 있어요. 조음 오류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얘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의문 오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조음 오류가 뭔지, 의문 오류가 뭔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문제가 답 같은 경우에는 치조음화, 전선음화 이렇게 답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 대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치조음화 또는 전선음화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답 쓸 때 치조음화 써도 돼요? 아니면 전선음화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상관없어요. 해석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둘 다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 기억해야 할 내용은 조음 오류가 다르고, 그리고 음원 오류가 다르다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조음 오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략, 대칙
왜곡, 첨가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이 학습장애 학생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 가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획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기획은 관련 없는 정보나 자극을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주의 집중과 관련된 선택적 주의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모르고 어떤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지 못함.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일단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초인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장애 정서행동 자폐애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가지고 이거 실행기능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능력을 초인지라고 많이 해석하죠. 왜? 얘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학문인 정보처리 인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자폐, 정서, 그리고 학장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급되는 개념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급되는 뇌과학에서 언급하는 이 실행기능, 다시 말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부족한 것을 실행기능이라고 얘기하고 그 실행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니은을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재밌게도 이거 둘 다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자기관리 전략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바로 2번에 뭐가 나온다? 자기관리 전략이 나오고 이 자기관리 전략 중에서도 자기 기록, 자기 점검이 나옵니다. 이 자기 기록, 자기 점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뒷문제에 뭐가 나온다? 자기 기록, 자기 점검과 관련된 반동 효과가 왜 효과적인지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 책에 나오냐면 통합교육이나 아니면 송주만 선생님 지적장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알다시피 중다, 중복 같은 경우 어떻게 써야 된다고?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과 그리고 다른 수준이라는 게 키워드고 중복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활동, 다른 교과 또는 다른 교과 목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다른 교과를 사용하거나 다른 교과의 목표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정답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중나 중복 같은 경우는 키워드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고요.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이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다 어느 책이다? 대부분 정인호 복지재단 책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1번 나의 기획과 관련해서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획이 뭐냐? 기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친구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말하기. 자, 새로운 교실 환경에서 방향 정의를 습득한 그녀는 친구들과 사물들의 위치, 사물들의 관계거리를 인지적으로 형성하게 됨으로써 교실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그녀는 교실 환경에 대한 가로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나 복지자는 책 내용에는요, 방향 정의와 관련된 개념이 총 5가지 개념이 나오죠. 그 중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인지적으로 형성한다. 는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이거 인지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지지도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 인지지도와 그리고 총체 인지지도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와 총체 인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 자기대화, 평형대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총체 인지지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공간 탐색보다는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촉각지도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각지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다고? 학교 안내도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이 그누가 새로운 교실 환경 탐색을 할 때 나의 교실 배치도에서 참고점으로 활용하기에
A 적절한 지표를 한 가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점이에요. 이 참고점과 동일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박수리 선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기본 중심점, 그리고 정의로 복제된 책으로 본다고 하면 기준점이 되고, 문제에서는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로 썼습니다. 어떤 용어? 이 기준. 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이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단 이 참고점이 되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공간적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정의로 복제되는 책에서는 지표, 랜드마크와 그리고 단서의 차이점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어떤 거? 네, 첫 번째가 일단 일정 시간 고정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정 환경에 고유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이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 알다시피 창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서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옷걸이, 그리고 우산꽂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칠판과 그리고 뭐 좌석, 그리고 앞문, 뒷문인데, 이 좌석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다고. 네, 이게 어디 위치인지, 즉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만났을 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앞문, 뒷문 같은 경우 저기 예전 시각장애 틀을 찾아보시면요, 이 문 또한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의 예로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앞문, 뒷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눈을 가봤을 때 여기가 앞문인지 뒷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탈락이고 남아있는 거 하나 남은 칠판이죠. 이 칠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인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쓰는 게 지금 이 B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나의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환경 탐색 기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 환경 탐색법 같은 경우 책마다 예를 들어서 용어들이 좀 다르죠. 일단 기역, 니은, 기역을 보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나 니은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귿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 따라서 박수진 선생님 책에서는 둘레 파악법, 그리고 수직 횡단 파악법, 근데 정의로 복제되는 책에서는 주변 탐색, 그리고 격자 탐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좀 봐야 될 이태원 선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 탐색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둘레 탐색법, 또 하나는 중앙 탐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중앙 탐색법의 용어를 좀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됐죠? 그래서 이 중앙 탐색법이 수직 횡단 파악법과 격자 탐색과 동일한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1번을 보시면 가에 제시된 미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의 기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유의할 사항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가의 미나 특성을 본다고 하면 미나 이분 척추가 가지고 있고요. 뇌수정을 해서 션트 삽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 척추는 하위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얘 척추 수막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뇌수정이기 때문에 션트 수술을 받았죠. 자, 그러면 나의 기획이 뭐냐면, 나의 기획은 션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마을을 둘러보는 거예요. 실제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학교보다는 당연히 엄청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션트를 잡아섰기 때문에 머리에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고? 자, 지금 머리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왜 머리 충격 주지 말아야 되냐고 써는 게 제일 좋겠죠. 머리 충격을 주면 기본적으로 션트를 삽입하지 않았으면 뇌출혈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지혈이 됩니다. 근데 션트를 삽입하면 일정 수준의 압력이 생기면 이게 복강으로 이제 뇌척추액이 배출되기 때문에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충격을 조심해지지 않아야 될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충격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자, 가해 제시된 현우 특성을 고려할 때 나의 마을조사 활동 시 니은의 장점을 쓰라고 하는데, 자, 현우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 학생이고요. 상지 사용이 가능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턱을 넘을 때 몸통의 근긴장도 높아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를 뭐 모로 반사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의 마을조사 시 니은의 장점을 보시면, 자, 현우 마을조사 시 앞바퀴가 큰 휠체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알다시피 뭐 앞바퀴 뒷바퀴 측면에서 앞바퀴가 크면 승차감은 일단 좋아지겠죠. 승차와 관련된 내용 쓰시면 됩니다. 작아지면 뭐가 좋다고? 기동성, 빨리 방향을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져서 뭘 한다고? 충격이 전달되지 않아요. 충격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충격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흡수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3. 교사가 은지에게 나의 디귿을 착용시킨 이유를 은지의 특성에 비춰 쓰라고 하는데, 자, 은지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 학생이고 얘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끝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현우 같은 경우에는 GF, CS 단계를 본다고 하면 뭐 3수준, 얘 같은 경우는 뭐 4수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특징이 있죠. 왼손은 항상 주먹에 쥔 채 펴지 못하고 몸의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 뭐냐? 디귿이 스프린트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구 종류는 책마다 다르지만 제가 수업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장구 종류 스프린트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보조기가 있죠. 이 중에서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상체와 관련이 있고, 브레이스는 몸통과 관련이 있고, 보조기는 하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장구들과 관련해서 이걸 쓰면 좋은 점이 구축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린터 사용하면 이때 엄청 좋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얘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얘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람쥐 보조기가. 자, 그리고 4번. 다음은 나의 릴에 대한 설명이다. 릴에 들어갈 모델명을 쓰라고 하는데, 자, 릴 이렇게 돼 있죠. 보안 대체 의사소통 AC 지원 계획하기라고 해서 릴을 적용해서 평가하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AC와 관련해서 이 보안 대체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생활 연령이 동일한 일반 학생의 생활 패턴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 형태를 근간으로 AAC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회장벽과 접근장벽을 포함한다는 참여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참여 모델은 뭐와 관련이 있냐? 우리가 공학 시간에 배웠던 HAT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참여 모델에서 지금 이 기회장벽과 접근장벽이 박은혜 책에서는 이거를 2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의 의사소통 기술과 행동, 그리고 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행동 등을 비교해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학생의 학습 목표라든지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평가 방법 또는 목록이 있죠. 그 목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참여 목록이라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번. 나의 미음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어떤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을 사용하는지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교재 정동선 책에서는 어휘 수집 방법과 어휘 선택 방법과 어휘 구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휘 구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문법적 범주를 이용한 의미론적 범주를 이용한 환경활동 중심의 구성이 나와 있고 어차피 답은 환경활동 중심의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게 이게 나중에 언어 발달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쓰는 게 요즘 시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나왔던 박으르 선생님 책, 최근에 나왔던 고은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과 엄청 비슷한데 설명이 약간 다른 그리고 명칭이 약간 다른 게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입니다. 자, 고은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의미, 구문, 격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분류학적 격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도식 격자 디스플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방금 봤던 문법적 분류, 의미론적 분류, 환경활동 중심으로 구성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 또한 원저자가 이제 AS라는 책인데 이 책도 AS 책 내용으로 보고 한 거거든요. 명칭이 이렇게 달라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격자 디스플레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각 장면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격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이런 형태라는 거 정도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명칭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 구문, 격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분류학적 격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도식 격자, 디스플레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그 의미 구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법적 분류 그리고 분류학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딱 맞지는 않지만 내용상 이게 의미론적 분류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도식 격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 활동 중심으로 구성과 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고은 선생님 책 그리고 박은혜 선생님 책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8번 같은 경우는 초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B 내용을 보니까 1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교사가 기획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민호의 특성과 연결을 한가지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기획이 뭐냐면 모듬, 성취, 분단, 모형, STA입니다. STA를 딱 보는 순간 뭘 기억해야 되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향상 점수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개인 평가도 하고 집단 평가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보상도 하고 집단 보상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향상 점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일단 지금 인교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국어 시간에 읽기 활동을 할 때 협동학습의 한 유형인 에세이들을 적용하라고 해요. 그런데 민호는 모든 활동에서 초반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이내 실증을 내곤 해요. 그래서 끝까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동활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해야 팀한테 도움이 되고요. 내가 잘해야 재밌어요. 근데 내가 못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는 것처럼 초반에는 관심을 보이고 뒤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향상 점수를 사용하면 이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죠. 내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예전보다만 조금만 잘해도 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학생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학습 동기도 높일 수도 있고요. 이 학습 동기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고? 학습 참여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미도 생기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를 잘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민호의 특성 요약에서 쓰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향상 점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1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니은의 A 명칭을 쓰고 니은의 주요 활동 단계마다 또래 교수자가 비읍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교수의 유형 중에서 파트너 읽기, 단락, 문단줄 읽기, 예측 리이라고 부르는 건 팔스라는 게 있죠. 또래 보조 학습 전략. 자, 이 팔스가 있는데 이 팔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치사한 게 이게 팔스가 잘 나와 있는 통합교육책은 없고요. 보통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는 단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뚱맞게도 윤정현 선생님 정생도 책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책을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교과별 지도 전략으로 읽기와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고 이 팔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팔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번갈아 읽기가 나오고 두 번째 단락 기억하기, 차례로 예측하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뭐한다?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 따라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이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같은 걸 해주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에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또래 교수자와 또래 학습자 역할을 바꾼다고 써놨는데 굳이 그렇게 쓴 이유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버전으로 상보적 또래 교수의 하위 유형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써놨고 지금 세부 활동 한 가지 여기 보면 공통으로 수행할 활동 쓰라고 하면 네 시범 그리고 관찰 피드백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 민우가 디귿 단계에서 읽기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세부 활동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디귿 파트너 읽기잖아요. 이 파트너 읽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짝과 함께 반복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짝과 함께 반복 읽기 같은 경우는 어디 나온다? 학습장에 기별선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유창성 향상가 나오죠. 근데 유창성 향상은 여기 나와 있는 읽기 이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유창성이 향상되면 읽기 이해가 더 좋아지기는 합니다. 좋아지긴 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스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측 릴레이 그리고 문단 줄이기 이런 것들이 읽기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뭐에 비해서? 짝과 함께 반복 읽기에 비해서. 근데 하필이면 이 파트너 읽기, 짝과 함께 반복 읽기가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하는 세부 항목을 쓰라고 했는데 이 세부 항목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이 책 내용이에요. 윤정삼 책 내용. 자, 윤정삼 책 내용을 보면 이 번갈아 가며 읽기 내용에 이렇게 기초과정 점수 부여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를 위주로 봐야 되냐면 이 기초과정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기초과정 내용을 보면 1. 또래 보조 학습 전략에서는 번갈아 읽기를 한다. 2. 더 잘하는 학생이 10분 동안 큰 소리를 읽는다. 3. 역할을 바꾸어 서투르게 읽는 학생이 10분 동안 동일한 내용을 읽는다. 4. 읽는 사람은 주의 깊게 빨리 표현력을 잘 듣는다. 5.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대 학생의 실수를 주의 깊게 듣는다. 6. 코치 역할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순서에서 어려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했던 거 한번 하기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여러 번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답으로 해당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볼 텐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3번 문제예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민호는 뇌성마비와 최중도 정신체의 중복장애 학생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림이나 사진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구어로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징도 안 되고 비상징도 상징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상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 가의 기획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도하였다. 교사가 사용한 촉구, 촉진체계를 쓰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손을 잡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해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촉진의 강도 형태가 점점점 줄여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거 뭐라고? 최대 최소 촉구 또는 최대 촉진 체계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죠. 그리고 이 민호의 행동 디귿을 고려한다면 가의 교사 행동 니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사는 민호가 볼 수 있으나 손에 닿지 않는 책상 위에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태워만 감아두고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난감 자동차가 손에 내어 움직이면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겠지. 민호가 왜 그러니? 화장실 가고 싶어. 고개를 푹 들고 가만히 있는다.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아니구나. 고개를 들고 장난감 자동차 교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발상한다. 장난감 자동차를 바라보면 아, 자동차가 멈췄구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조성 전략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요? 공동 주입중을 한 거고, 이 공동 주입중을 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MT 전략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장난감 자동차를 바라보며 자동차가 멈췄구나. 몸을 뒤로 빼며 자동차를 다시 움직여줄게.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해주고 잠시 민호를 보고 있다. 기억. 이번에는 민호가 한번 해볼까? 교사는 장난감 자동차에 스위치를 연결해서 휠체어 트레이 위에 놓은 뒤 민호의 손을 잡고 스위치를 누른다. 오른손은 천천히 스위치를 눌러 자동차가 움직이자 교사를 바라보며 묻는다. 민호 잘하네. 니은 강아지와 고양이 장난감이 놓인 책상에서 강아지 장난감을 집어들고 민호야 이것도 한번 움직여봐. 장난감 자동차를 스위치에 연결해준다. 디귿 고양이 장난감 쪽을 바라본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디귿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디귿이 고양이 장난감을 고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민호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겠죠. 뭐보다? 강아지보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냐면 지금 학생의 이러한 자발적 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즉 교사 임의대로 하지 말고 학생의 선호를 선택하라. 즉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고양이 장난감을 연결해준다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선택하기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고양이 장난감을 끼워주는 게 조금 더 이 문제 구성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다른 조건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미리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끼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 교사가 환경 중심의 환경 조성 전략을 적용한 사례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나오잖아요. 손에 닿지 않는. 이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진, 그림들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민호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또한 민호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즉 일관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뭘 만들 수 있다? 의사소통 사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사전 같은 경우에는 박은혜 환경선생책에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과 관련된 의사소통 평가의 3가지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언어 샘플 이걸 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의사소통 사전과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참여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은 제가 다 써놨고요. 답 같은 경우는 이 내용과 지금 이 지문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내용은 거절하기, B에 들어갈 내용은 정보 요구하기를 쓰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일관성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의사소통 사전이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뒷문제까지 살펴보시면 이 의사소통 사전과 언어 샘플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중등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2014년에 어떤 책이 개정이 됐다? 253책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53책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떤 걸로 접근하면 좋으냐면 이 문제는 253책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 문제는요. 자, 일단 1번 문제. 가의 기획 단계 명칭과 니을에서 적용한 촉구, 촉진의 유형을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학생 자폐성 장애 학생 준수인데 주집중, 기획, 학생 반응, 피드백, 시행과 간격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연속 시행 훈련 DTT와 관련된 내용이고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자극 제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000원과 5,000원짜리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 교사는 1,000원짜리 지폐를 준수 가까이 놓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수업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촉진의 유형, 촉구의 유형을 물어봤을 때 늘 나오는 게 이 공간적 촉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간적 촉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 반응 촉진에서 자극 촉진의 자극 내 촉진에서 위치를 가깝게 하는 내용과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촉구의 유형, 촉진의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간적 촉진 쓰는 게 100번 남고요. 만약에 자극 내 촉진이 될 거라면 분명히 반응 촉진, 자극 촉진 또는 촉진 체계에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꼭 이러한 물어본 거 쓰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촉진과 자극 내 촉진의 위치는 개념상 똑같으니까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어본 내용으로 답을 써줘라.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 가에서 김 교사가 준수에게 색블럭으로 사용해서 강화를 한 것은 자폐성 장애의 어떤 특성을 활용한 것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자폐인데 얘 같은 경우 강화를 뭐 해줬냐면 이걸 해줬어요. 자, 학생이 좋아하는 색 블럭을 이렇게 줘서 이거를 조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특성 중에서 뭘 활용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자폐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이 좋아하는 게 뭐다? 색 블럭 조립하기죠. 이 색 블럭 조립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폐 특성 중에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관심 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이번에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블럭 조립하기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활동으로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창을 높였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3. 가에서 김 교사가 적용한 대조법의 일반적인 제한적 한 가지. DTT는 어차피 뭐가 못한다? 일반화, 처리가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4. 나의 근거에서 준수의 학습 목표를 매거의 목표 준수 방식에 따라 쓰라고 하는데 이거 초등 문제잖아요. 초등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매거가 나옵니다. 자, 나의 지금 수행 관찰 기록지를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다? 행동과 그리고 자료, 구어, 지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거의 학습 목표, 진술, 양식을 찾아보시면 뭐가 나온다? 도착적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락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는 행동이고 자료와 구어 지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기준은 수락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행동 목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은 웨이거, 중등은 행동 목표, 그리고 유특은 단기 목표와 관련된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에 니은이 문제였고요. 5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나에서 김 교사가 준수의 수행을 관찰해서 기록한 방법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똑같이 어디 책에 나오냐면 253 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면성 책에도 나옵니다. 근데 253 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통제시 기록법.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그림을 양명삼책에서는 기준치 도달 기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자체는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호신 선생님 책 기준을 본다고 하면 빈도기록법의 변형이고요. 이 빈도기록법의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고 이 기회 중에서 몇 번을 했는지를 표시언으로 만드는 게 통제제시 기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양면삼책에서 기준치 도달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도 알 수가 있냐면 기준을 주어지고 이 기준 중에서 몇 번째 도달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저 그림을 가지고 통제제시 기록법 그리고 기준치 도달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호시 점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통제제시 기록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통제제시 기록법 같은 경우 이호시 점책에서는 이게 반응기의 관찰 기록이라 해서 양면삼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 통제제시 기록법과 관련된 단계는 안 나와 있지만 이호시 점책에서 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호시 점책 기준으로 본다면 통제제시 기록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기준치 도달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통제제시 기록법은 뭐와 연결된다고? DTT와 연결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DTT가 나오는데 기준치 도달 그리고 통제제시 또는 반응기의 관찰기라고 생각할 거라면 통제기록 쓰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뭐가 나왔다? 네, 초등인데 전환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가의 기획에 들어가 교과목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거 실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뭘 기억해야 된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와 직업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도 전환교육 정도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자, 가의 니은에서 설명하는 모델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니은은 클락은 개인은 발달 단계에 따라 전환을 여러 번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의사소통 및 학업 성취, 자기결정, 대인관계, 고용 등 9개의 지식과 기술 영역을 각 발달 단계에 맞게 성취해야 전환교육 영역으로 보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락의 포괄적 전환 서비스 모델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전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 그리고 9개의 지식과 기술 영역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분명히 이거들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여러 번 경험한다와 관련해서는 진출 시기와 결과라는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출 시기와 결과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9가지의 지식과 기술 영역 같은 경우 중등은 관련 내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됐죠? 그래서 클락 모형 같은 경우는 협의의 모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나의 디귿에서 적용한 협동학습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협동학습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STL과 CP. STL은 학생 팀학습, CP는 협동적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STL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CP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CP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모든 간 어떻게 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STL에 비해서 각 모델마다 차이점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 늘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코프코프 그리고 GR라고 부르는 거죠. 자, 코프코프 같은 경우는 자율적 협동학습 그리고 GR는 집단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고 알다시피 코프코프 자율적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학습 주제를 누가 선택한다고? 학생 중심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토의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또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든 내에 더 작은 소주제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주제 형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소주제를 공부한 학생은 모둠 내에서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모둠에서 소주제를 모아서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네, 전체 학급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쿠포쿠의 특징이죠. 자율중앙학습 특징. 그래서 자율중앙학습과 GUI 비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 나에서 최 교사가 사용한 리을과 미음은 캐스트의 UDL의 원리 중 어떤 원리를 적용할지 각각 쓰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정말 재밌는 건 원래 이것도 버전이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버전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2.0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뭘 봐야 되느냐. 리을. 흥미와 선호도에 따라 소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흥미와 소주제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건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 정확하게 이거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음. 발표를 위해 글로 된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림, 동영상 자료 등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게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 학생이 지금 글로 쓰는 거 힘들어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아웃풋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에 해당하는 거고,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는 5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캐스트가 얘기했던 가이드라인 원리 쓰라고 하면 로마자 1, 2, 3을 기억하시고, 이 로마자 1, 2, 3과 관련해서 1부터 9까지의 소내용들 있잖아요. 그 소내용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게 여기 자기 교수 단계와 자기 중심으로 예시. 이 예시가 나와 있는 이 순서로 나와 있는 내용은 네, 책에 똑같은 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획, 계획, 자기 평가, 자기 강화가 자기 교수와 관련된 자기 진수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 나의 기획 단계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기획은 자기 교수 전략에서 자기 진수물의 예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5단계를 거칩니다. 뭐 4단계도 있고 7단계도 있지만 이 5단계 같은 경우 교사와 학생이 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사와 학생은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단계, 절차가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진술물이에요.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 정의고요. 그리고 계획, 자기 평가, 자기 강화를 각 단계마다 말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획 내용은 문제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자기 진술문 이 4가지 단계는 지금 이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 내용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우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추시 문제에서는 이 2단계와 그리고 저 4단계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3단계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표가 있잖아요. 뭐 교사가 해야 될 일과 학생이 해야 될 표, 그 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초과정 내용이니까 넘어가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A, 노래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중등도 들어봤을 겁니다. 매기고 받는 방식. 그게 이 A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4번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4번 내용은 뭐 그냥 초과정을 풀어도 되고 특수교육학, 기본교육과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교사가 지우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귿의 노래 형식을 응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 이 디귿의 노래 형식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매기고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활동 2에 근거해서 지우를 위한 학습어법을 쓰라고 합니다. 자, 활동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와 놀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쓴다고 하면 노래 가사를 바꾸어 매기는 노래로 또는 매기고 주고받는 노래로 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초등이라면.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 텐데, 재밌게도 원래 7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문제잖아요. 근데 2번이 도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7번은 있는 것 같아요. 자, 1. 가의 기획을 고려할 때 소망이는 청론 기술을
4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릉기술, 청학기술 같은 경우는 음의 인식, 변별, 확인, 이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확인과 이해가 많이 나오고요. 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지적하기, 받아쓰기, 그리고 따라 말하기가 있죠. 확인, 지적하기, 받아쓰기, 그리고 따라 말하기가 그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하고 그리고 바꾸어 말하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의 내용은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지시도 잘 따른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음의 이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가의 니은을 나의 활동에 의해서 활용했을 때 다음 밑줄친 곳에 들어갈 소명의 말을 쓰라고 하는데 말추조법이잖아요. 이 말추조법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 말추조법 같은 경우에는 독하지도 방법이 하나인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이것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추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비슷하냐면 보건선책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전략, 이 의사소통 전략이 뭐 얘기 전략, 그리고 수정 전략, 그리고 회복 전략이 있잖아요. 얘와 엄청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용상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추조법을 보여주고 뭘 했다고 예를 쓰라고 한 거죠. 자, 이 말추조법 같은 경우에는 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알아들은 선에서 해당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되물어가면서 해당 내용을 채우는 것을 말추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추조법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이 다음부터는 의사소통 차이가 주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3번 다음은 소망이가 듣기 어려워하는 말소리 중심으로 가의 디귿을 적용한 활동의 일부이다. 그래서 고선생 책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하를 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청지각 훈련도 해주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지각 훈련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딱 고 선생님 의사소통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3판에서는 이걸 설명을 할 때 청지각 훈련과 의문인식 훈련을 함께하는 형태로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위형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답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디다? 고은 선생님 책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고은 선생님 책에도 이렇게 청지각 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문인식 활동과 함께하는 형태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독하에 의존하는 소망일을 고려할 때 나의 리을에서 유의할 사항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나의 리을이 뭐냐면 판설시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하에 의존하니까 판설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설을 하면서 동시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15 초등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는 전공 A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